동영상 촬영 전에 일단 그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제목처럼 사실 오늘 그 어제 윗방향으로 투자하신 분은 막차 탄 것 같다라는 정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모아놨었는데 미국 시장이 먼저 확 꺼지면서 하루 먼저 찍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세게 하락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국내장 제가 쳐다보면서 느꼈던 게 참 광기는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예. 2시 지나서 저희가 3시 때쯤에 가장 그 심도가 깊었거든요. 떨어진 게. 그런데 이제 이 시기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조 3천억, 1조 3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1조 3천억에서 끝난 게 아니고 1조 4,400억까지 아마 1조 4,400억까지 계속 받아주고 나니까 이제 1억 받으면서 금융투자가 계속 쏟아부어서 8천억대까지 9천억 가까이까지 팔았다가 그 다시 이제 걷어들이면서 물량이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이때 윗방으로 받치신 분들은 막차를 타신 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내려갔는데 이건 뭐 2차 웨이브의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경제부 기사에서 그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 것도 어쩌면 쓸모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CDC 자료인데 그런 일이 터지려면 이때 터져야죠. 과거 추세하고 다르게 급등해서 움직인 요 시기 예전에 그 코로나 창궐 시기에 거의 육박한 걸 연이틀 했다라면 이 시기에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미 지난번에도 이제 200만 밑으로 내려갔다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근데 지금 150만 건 180만 원에서 18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줄었거든요. 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세게 밀렸죠. 사실은 주식시장이 밀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어제 그 연준 의사록이 나온 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준 의사록에서 추가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걸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거기다 이제 매입 프로그램 자체의 규모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 뭐 추가적인 무엇도 없었던 데다가 이미 계속 그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단순히 그 고용 부분만 뭔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쳤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꺾였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하락 방향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일단 S&P 500 지수하고 이게 구리하고 유가인데요. 구리하고 유가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뭐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계속 뭔가 얘기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하락하는 걸로 보면 하락전하는 거 보면 일단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유가가 사실은 이제 이거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게 장중 5일날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주가는 8일날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치고 따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일단 다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하락 속도가 빠른 걸로 봐서는 일단 한동안 아랫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풋콜레이쇼도 보시면 상승으로 전환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뒤에 이렇게 반등이 약했었는데 상당히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풋콜레이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빅스 지수를 먼저 보면 빅스 지수가 여기 내려오다가 8일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후에 사실 머리를 살짝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9일자하고 10일자에 사실 살짝 급등 9일자 그다음에 이제 10일자 살짝 들렸다가 오늘 이제 확 머리를 들고 올렸습니다. 터닝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세고요. 거기에 이제 VBIX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제 확 들렸다가 들려온 게 이제 내려오는 게 미진했는데 오늘 다시 확 들렸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윗방향으로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점 있고 광기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색한 게 이제 동학개미하고 로빈후드예요. 그래서 동학개미하고 로빈후드 미국의 동학개미를 로빈후드라고 말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재밌는 기사는 이거죠. 그 동학개미가 파산기업의 주가를 11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파산했다는 얘기는 기업이 상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투자해서 11배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이게 묻지마 투자라는 거죠. 이 묻지마 투자는 광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디서나 나타나지만 하여튼 광기에서는 유형은 다르지만 하여튼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금융위 때 있었던 묻지마 투자의 패턴을 이 기억이 나서 내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청서부 주식 청소부 할머니, 중국의 청소부 할머니 주식 투자가 투자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사가 기억이 났었거든요. 2007년도 기사인데 다른 것들은 URL이 다 찾아를 못 가고 이거 하나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일신문에 있는 청소부 할머니 주식 투자 규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60대 할머니 5년 전 퇴직,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4시간 새벽에 청소부로 일하고 그 다음날 퇴근해서 증권업소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누군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주식 고수들한테 이 얘기하는데 이게 주식 고수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따라 매수하고 매도했는데 돈이 잘 벌렸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원래 2만 위안, 그러니까 자기가 수년 동안 모은 2만 위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 2달 만에 4만 더블 됐죠. 그래서 주식 투자 규제로 부른다. 사실 이 시기에 구두 닦기 청소부 하물며 여기 보시면 10살짜리 주식 신동부터 할머니 귀식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핵심은 지금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라든가 위험성을 감안 안 하고 그냥 넣으면 돈 딴다는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같습니다. 투자 주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내면은 다 똑같아요. 광기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실은 지금 그 미국 시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는 그 애틀랜틱 MSN에 올라와 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장 최악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US 파이낸셜 시스템이 이 재앙의 끝자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지금 구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안의 내용은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차지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S&P 글로벌 기사에 보면 여기 US의 그 투기 등급사 그레이드의 디폴트가 2021년까지 한 12%가 디폴트가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디폴트가 나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누적치가 투기 등급성 그레이드에 있는 디폴트가 12개월 누적치 나는 경우가 90년대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 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 12%대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 지금 3%대에 있어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 계속 파산이 디폴트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 B나 트리플 B 이하의 그 그레이드를 맞는 채권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확 늘어나면 이 디폴트가 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첫 번째 그 신용등급이 낮게 매겨지는 것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디폴트는 낮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그런 행위를 해준 거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한계 기업들을 계속 끌고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초입에 있다는 거죠. 연준이 계속 투기등급 채권을 매집해 준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B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집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할 때 더블 B까지였기 때문에 그것들 파산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서 쉐일산업이 좀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글로벌 이코노미 기사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공급의 우려에서 지금 $20 추가 조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36인데 결과적으로는 $30대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30 초반이면 쉐일 산업들의 그 많은 부분들이 파산할 거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미 예전에 우리가 봤었죠. 또 한 가지 항공업계에서 델타항공이 자금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2023년이 되기 전에 사실상 사망 선고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보면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형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사 두 부류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사 중에 여러 개가 파산하면 그걸 다 살릴지 그거 중에 몇 개만 살릴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건비라든가 지출 비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S&P 글로벌 기사인데요. 여기 결과적으로는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암울하게 된 산업계에서 그 레스토랑
재오픈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 말고 좀 더 중요한 내용 여기 보시면 이제 식당 가서 자리 차지하고 밥 먹는 비중이 전년 대비 아직까지도 여기 6월 지금 9일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거의 80%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이거 완전히 지금 울상이겠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밑에 이 설문조사를 보면 이게 충격적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당장 가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뭐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가겠느냐, 3개월 안에 가겠느냐, 3개월 넘어서 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리테일 쇼핑,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뭐 식재를 사야 되잖아요. 그게 40%좀 넘었고, 그 다음에 헤어살롱, 개인적인 뭐 어떤 서비스 업종, 머리 깎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50% 중반인데 여기 보시면 항공여행 이 10% 초반인 게 여기 뭐 영화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포츠, 그 다음에 여기 뭐 호텔, 그 다음에 퍼블릭, 그러니까 이거 공공 그 운송, 그 다음에 이거 항공 여행, 이거 난립니다, 난리. 식당도 30% 초반밖에 안 돼요. 피트니스 센터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게가 느끼고 있는 이 심리적 충격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 상황에서 단지 실업이 250만 줄었다고 뭔가 해결될 거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락다운 다음에 다시 재개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처음에 충당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히 너무 빠른 기대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충격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 주택 시장의 재앙이 이제 올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거 지난번에 한번 기사에서 다른 기사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3월 25일에서 4월 10일 사이입니다. 올해. 근데 여기 거의 절반 18세에서 64세에 있는 거의 절반, 그러니까 렌터니까 18세, 64세 그 임차에서 사는 사람들 중이 뭐냐면 월세 내는 거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 사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케어 받을 여력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천의 그 세입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렌트 비용을 못 내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유색인종들이 사실 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백인이 25%, 백인하고 라틴 세입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흑인하고 라틴이, 그다음에 이제 백인이 14% 정도가 이제 월세를 내는데 상당히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돼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집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빅션이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7월 25일까지 막아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에서 금지한 거, 쫓아내는 걸 금지한 게 2월달 말, 7월달 말이면 다 끝나요. 6월달 말이면 다 끝나요. 6월달 말에.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길거리로 쫓겨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매주 $600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금 실질급여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들이 잡을 잃은 사람이 렌트 비용을 내는데 이걸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끊길 거거든요. 7월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대규모로 길거리를 쫓겨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러면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뭐 모기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오로지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미국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2차 파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다시 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국도 꾸물꾸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웃긴 건 역시 트럼프가 항상 웃음을 주는데 유세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유세하러 가는 건 또 코로나 핫스팟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플로리다, 텍사스는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거는 차트가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쪽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뭔가 상황이 안 좋은 데를 쫓아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경합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를 쳐놓은 것 때문에 재선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멍청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는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 변동성이 휩싸여서 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번에 올라올 때 너무 강한 반등세로 올라와서 저도 이거 봐라를 수차례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이탈돼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외치지만 항상 바뀌지 않은 상태로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거든요. 워렌 버핏을 여기저기서 90세 넘은 노인이 이제 많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잃었다라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걸 평가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초반에 연준에서 대규모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아래로 하락 방향이 얼마나 다시 재차 만들어질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추세가 윗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는 믿음감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구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